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희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오후장에 들어서니까 시장의 또 흐름이 약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오전장에는 반짝했다가 약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사실상에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전체 수급이 한 군데만 쏠려 있습니다. 이전에는 2차 전지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초전도체, 네. 그 이후에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면은 수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오후장에서는 이런 이 단타, 짧게 먹고 빠지는 물량의 자금 회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짧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길게 보기보다는 정확한 모멘텀과 이슈를 보시고 대응하셔야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시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심하고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짧게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장일수록 보다 더 꼼꼼하게 이슈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뜨거운 이슈는 어떠한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중에서는 지수 대비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2차 전지 올랐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금 좀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맞아요. 방금 앞서 얘기한 네. 것처럼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2차 전지의 끝물은 늘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중국과의 이 합작을 한 모멘텀,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중요한 건데, 네. 사실상에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시장 분위기라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최근에 IRA 관련돼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대중국 제재라고 해서 중국 관련돼 있는 세계에서 고립을 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들이 미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다 좀 보셔야 되고, 사실상에 우리나라만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드 같은 다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CATL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런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분명히 중국 시장을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연동되는 건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지금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한다고요? 여기를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IRA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혹은 아니면 이 미국과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의 이 광물 생산이라든지 이것들을 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닌 이상은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이제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거는 여기서 새로운 탈출 구멍을 찾았다는 건데, 지금 새로운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IRA를 헤쳐나가느냐. 지금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자원을 다시 재채취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서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뭐 하겠다? 방금 얘기했던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광물이 이제 새롭게 어디서 구해오기보다는 애초에 중국에서 뭐 한다? 폐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IRA 관련되어 있는 이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지금 기업들이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물만 이렇게 구해와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뭐 했습니까? 전기차 생산 공정에 해가지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예요?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 차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 뭐 한다? 이 전기차 배터리 평균 수명이 5년에서 이제 한 12년 정도 되죠.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이것이 나왔을 때 세계 1위에 이제 약 300조, 이제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약 300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 규모의 시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폐배터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앞다퉈서 뭐 하느냐?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 아무리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런 상황처럼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것들에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대기업이 아니라 건설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뭐 한답니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진출하고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만큼 앞으로의 폐배터리 시장 선점성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차 전지도 이제 테마 순환매가 나오게 되어 있죠. 늘 얘기했던 게 코로나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초전도체도 그렇고요. 아니면 반도체가 되었던지 로봇이 되었던지 제약이 되었던지 모든 테마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환매 속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2차 전지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전도체 이런 것들 모든 게 순환매를 했다라고 하면요. 지금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존에는 이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10년 뒤에 엄청나게 커질 300조 원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폐배터리를 누가 선점하는지에 주목이 되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마지막 테마, 마지막 끝파동은 누가 될 것이다? 폐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아마 오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당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크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폐배터리라는 모멘텀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꾸준하게 우리나라 증시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파동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 저가 매수의 기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관련주들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폐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폐배터리 역시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지금부터 집중해 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제2의 에코프로 어떠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역시나 폐배터리 쪽에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먼저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이제 중국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제 폐배터리 이쪽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와 함께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의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거 사실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주식은 엮는 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보통의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순간적인 강한 수급과 함께 급등을 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수혜주다라고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올 만큼 이렇게 엮여서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 또다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예요. 사실 전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를 분해해 가지고 다시 광물을 이렇게 다시 끌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국내 최초 기술을 보유한 만큼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관련 수의 모멘텀으로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서의 꾸준한 성장성과 실적성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단 차트를 좀 볼게요. 늘 말하지만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고는 차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의 차트가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지금 자리를 봤을 때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미 2,400원짜리가 24,800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상승했다가 눌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이슈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설거지 패턴이라고 하죠. 물량을 뛰어넘기는 그런 과정에서 물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다만 지금 자리가 그럼에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월봉상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자리가 제가 늘 말한 게 뭡니까? 고점 돌파 실패하고 돌파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돌파하고 터치 지지를 하죠. 그러면서 반등하면서 눌렸다가 지지 반등, 지지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쌍바닥,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이후에 쌍바닥을 두 번 그려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지금 이렇게 땡겨봤을 때 추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저점대를 연결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땡겨보면요. 하방 추세 또 역시 아직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상승과 하방을 모두 다 이제 수렴하는 우리 흔히 잘 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각 수렴 자리래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보통 주가 시세 변곡점 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해당 구간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강한 시세 분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돌파가 아니라 좀 하방으로 밀린다고 하면 역시나 아래로 크게 무너지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뭐가요? 주가의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자리가 보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8,500원. 과거의 저점이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8,500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구간 7,500원 정도, 7,500원이 그 다음 저점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종목들을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했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 이제 신고가 패턴을 노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봐도 2배, 3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영화테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영화테크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두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도 많이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파워로직스는 과거에 뭐한다? 현대차가 뭐예요? 폐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ESS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생산을 맡게 되는 파워로직스가 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이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있어서 절대적으로 강한 상승은 나오지 못했고 최근에 초전도체 때문에 움직이긴 했는데 이 초전도체 때문에 움직임은 어쨌든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모멘텀만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되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고 이 파워로직스는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삼성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플립이라든지 폴더블 폴도 신규 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삼성에 관련되어 있는 핸드폰 부품으로도 연결되는 만큼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언제 터져요? 이번에 새롭게 터지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터지는데 이런 이슈가 무슨 이슈다?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파워로직스가 기존의 사업 모멘텀으로서는 제대로 뭐 했습니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주식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파워로직스가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시장의 강한 모멘텀으로 갔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구간이 뭐예요? 굉장히 강한 악성 매물입니다. 이 악성 매물을 뭐 해야 된다? 한 번은 털어내야지만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이번에 뭐 합니까? 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을 하는 구간대가 초전도체라는 이슈로서 한번 물량을 소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하면은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끝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시세 차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테마, 남아있는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는 폐배터리를 제외하고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초전도체라는 모멘텀과 함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어차피 얘가 악성 매물 소화하기 위한 거래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차트를 봤을 때도 이미 갭을 띄우고 메꾸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걸 다시 메꾸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7,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7,000원부터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파워로직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최근 급등을 했었는데 조정 시에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마지막은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직접적으로 이게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아까 영화테크라든지 뭐 직접적인 모멘텀이 이 두 기업은 있어요. 근데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뭐 폐배터리를 가지고서 무엇을 한다. 라기보다는 폐배터리를 통해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뭐가 있다? 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이제 지분을 보유한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가 나와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뭐 할 수 있다. 주가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인 제영텍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영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면은 100% 제영텍이 가지고 가야 되는 수혜를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사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좀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 중에서 분명히 이슈도 있고 테마도 있고 수혜가 있는데 유일에너테크는 뭐 한다? 단 한 번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 후속주, 그 다음 관련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 유일에너테크. 이 종목만큼 깨끗한 종목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늘 말했던 이런 이 차트상
차트상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잘 아는 저항 지지 아니죠? 저항 지지 박스권의 자리죠. 네. 이런 박스권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박스권의 하단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23,000원 정도까지 열린 자리 이 구간대를 돌파했을 땐 제가 늘 말했던 게 뭡니까? 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상장가까지만 올라가줘도 3배 정도까지도 기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유일 에너테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